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 페루와 볼리비아 영토에 걸쳐져서 있습니다. 사실 국경을 못 넘을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갈대로 작은 인공섬을 만들어서 땅에는 살 곳이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한 달 살기 해보고 싶더라고요. 거기에서 산 수고개품, 나귀 등에 짐을 실어서 나르고 있더라고요. 압도가 돼가지고 그냥 그저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줄게.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페루 볼리비아 고원지대 여행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 티티카카를 만나보겠습니다. 해발 3,812m에 위치해 있죠. 이보다 더 높은 곳에도 호수들이 있지만 상업용 배가 다닐 수 있는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호수 면적이 8,372제곱킬로미터, 제주도의 4배 반 크기죠. 어마어마한 넓이에요. 페루와 볼리비아 영토에 걸쳐져서 있습니다. 제가 마추픽추를 보고 쿠스코로 돌아와서 쿠스코에서 푸노까지 버스 투어를 하면서 갔는데 중간에 이제 잉카 유적지들, 또 안데스 산맥 북쪽의 알티플라노 고원의 풍경들, 만년설, 높은 나무들이 거의 없는 산악지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티티카카 호수의 페루 쪽 후반 도시 푸노로 들어왔습니다. 이 푸노에서 갈대 인공섬 우로스와 타킬레 섬을 구경한 뒤에 호수변 도로를 따라서 페루 볼리비아 국경을 넘어서 코파카바나로 가서 태양의 섬으로 들어갔죠. 사실 국경을 못 넘을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원래는 쿠스코의 볼리비아 대사관에서 볼리비아로 들어가는 비자를 미리 끊으려고 했는데 비행기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대사관이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즉석 비자를 국경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막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재수가 없으면은 비자를 안 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제 비자를 받아서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넘어갔는데 그쪽의 정치 상황이나 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즉석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비자를 좀 미리 발급받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남미 국가들에 있는 볼리비아 대사관에서 주로 이제 많이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하죠. 티티카카, 이름이 참 예쁘죠. 어떻게 이런 이름이 나왔을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티티카카 주변 또 그 호수 안에 있는 섬들에는 기원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지금도 여러 원주민 부족들이 자기만의 문화를 지키면서 그 이제 티티카카 호수 주변과 그 섬들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 부족들도 이 호수의 이름을 과거부터 좀 다르게 불러왔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페루와 볼리비아 영토에 걸쳐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수인데, 과거에는 호수의 이쪽 끝에 사는 사람과 저쪽 끝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몰랐을 수 있죠. 이 호수를 바다처럼 느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 시대 이후에 호수 전체를 이제 티티카카 호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티티카카의 뜻도 좀 여러 가지예요. 티티가 동물 퓨마 또는 바위 이런 걸 뜻한다고 하고, 카카가 회색빛, 낯빛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좀 가깝게 해보자면 회색빛 퓨마, 번역을 하고 보니까 좀 신비로운 느낌이 드네요. 호수의 수심이 최대 284m인데 얕은 곳은 한 4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런 좀 얕은 곳에서 토토라라고 불리는 갈대들이 자라는데, 이 갈대들과 함께 살아가는 원주민이 우루족입니다. 갈대로 작은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섬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푸노 주변에 인공섬 우로스들이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이죠.
원래 호수 가운데 쪽에서도 이제 우루족이 많이 살았는데 1986년 큰 폭풍우가 와서 그 인공섬들이 많이 유실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호수 변 쪽에 섬들을 많이 지고 있다고 해요. 물 위에다가 내가 살 곳을 만든다라는 것은 땅에는 살 곳이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원래 아마존에 살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와서 살려고 했는데 정주민들의 핍박을 받아서 티티카카 호수에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공섬들이 방어용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죠. 토토라 뿌리 위에 어떤 생태적 지지 기반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토토라를 겹겹으로 1m에서 2m 정도 쌓아서 인공섬을 만드는데 맨 밑에 쪽에 갈대들이 쉽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위에 새로운 갈대들을 이렇게 다시 얹어줘야 한대요. 그래서 갈대 말리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갈대로 배도 만들고 먹기도 하고 약으로도 쓰고 갈대가 아주 요모조모 쓸모가 많네요. 자, 이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사온 기념품인데요. 갈대로 만든 배 모양의 모형이죠.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살고 있다. 티티카카 호수의 섬들로 가볼까요? 약 40여 개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 페루 쪽 타킬레 섬입니다. 좁다란 길들, 낮은 지붕의 집들, 바위산을 계단식으로 깎아서 만든 밭들, 마치 끝이 없을 듯 보이는 수평선까지. 정말로 바다에 떠 있는 섬 같죠. 경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한 달 살기 해보고 싶더라고요. 섬의 맨 위쪽에는 이런 광장도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잉카 문명 이전에 고대 유적지가 발견됐다고 하고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는 교도소로도 쓰이던 섬이었다고 하는데 이 섬의 수공예품이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많이 팔고 있었는데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고퀄이라고 하죠. 제가 거기서 산 수공예품, 물론 이런 작은 거가 이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된 건 아니겠지만 원주민이 잘 만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죠. 그리고 이 라마 인형도 거기서 산 거예요. 예쁘잖아요. 볼리비아 쪽에서는 티티카카 호수의 가장 큰 섬 중 하나라는 태양의 섬을 갔는데 잉카 제국을 만들었다는 태양의 신이 이 섬의 바위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섬의 지형이 너무나 가팔라서 지금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죠. 제가 갔을 때 마침 섬에 큰 배가 들어왔어요. 흙과 돌들을 이렇게 조금씩 다져서 만든 좁은 길로 아이를 들쳐업은 아낙네도 관광객을 가이드하는 남자들도 이렇게 나귀 등에 짐을 실어서 나르고 있더라고요. 길이 워낙 가파르니까 거기를 매일 오가는 원주민들도 숨을 이렇게 헐떡이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해발 4,000m잖아요. 사실 그 섬들에 대해서 많은 걸 들었는데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막상 섬에 들어가니까 경치에 압도가 돼가지고 그냥 그저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싶었어요. 마치 바다의 섬인 것 같지만 호수의 섬이잖아요. 파도가 그렇게 크게 치지 않아서 좀 잔잔하고 뭔가 이렇게 아슬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바다 색깔은 좀 초록빛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시명 같은 아주 짙푸른 색이었어요. 이 가파른 언덕에 이렇게 테라스형으로 만든 집들은 전망이 정말 좋잖아요. 그 허름하고 작은 그러나 전망은 끝내주게 좋은 어떤 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 보이는 현지 소녀가 하염없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망 좋은 집들에선 이웃들이 담소도 나눈다.
한 소녀는 낮은 담 아래 붙어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보고 있었다. 우리들 먼 타국에서 온 관광객들만 바다를 하염없이 그리워하는 게 아니었다. 그래, 그건 절로 바다란 말이 나오는 호수였다. 하염없이 바라보는 곳이라면 당연히 바다여야 할 듯한 호수였다.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지인의 고갯길, 그건 먼지 모를 애틋한 그리움과 섞여 내게 따스한 옛 느낌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언니가 읽어줄게. 다음 시간에는 분명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을 법한 또 다른 곳, 우유니 사막을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